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전입니다. 오늘 S퓨얼셀이 장 마감 이후에 사채 발행 공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S퓨얼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소 관련 주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재미없죠. 네, 그래서 S퓨얼셀에 대한 일단 제 개인적 의견을 좀 전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L셀을 사업 보고서를 잠깐 볼게요. 네, 화면에 나오는 거 이제 반기 보고서고요. 쭉 이제 스크롤 내려보면은 현재로서는 건물용 연료전지가 주력 매출원입니다. 전체 매출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93%네요.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물용 연료전지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신규 사업군으로는 이제 수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소차 관련주, 수소 경제 관련주 이런 것들로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급등세를 보이곤 했었고요. 옛날 옛적에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초창기 이제 특징주 SPL셀 전익원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수소 기술 설명 강세 이런 식으로 2019년도에 뭐 예전부터 이제 수소 경제 관련주로서 일단 엮여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제 강세를 보였던 주식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웃음 짓는 수소차 삼형제, 미중 유럽 수혜의 신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이 수소 관련해서는 SPL셀은 늘 빠지지 않고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주 중 하나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도 이제 뭐 이런 소식이 있었죠. SPL셀 국내 유럽 C 인증 획득. 유럽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꼭 획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인증이죠. 획득을 했다. 즉 유럽 진출을 위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수소 풍력 대규모 투자 나섰다. 한국 기업이 좋은 파트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 전망이 나쁜 섹터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근데 당장만 놓고 본다면 약간 한 15년 전에 2차 전지 테마주들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때 2차 전지 테마주들은 대부분 뭐 LNF나 이런 회사들은 적자였었으나 나중에 큰 수익을 낼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해왔었던 섹터였고요. 수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수소 가지고 이렇다 할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하지만 현재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이게 어떤 엄청난 이제 수확을 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캐시카우가 명확하지 않은 수소 관련주들은 내지는 좀 큰 투자가 필요한 뭐 경우에는 자금 조달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사채 발행한 게 그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수소차 관련주이긴 하지만 당장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익을 내고 있거나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거나 뭐 그렇다고 적자이고 뭐 휘청을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 그냥 뭐 고만고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에 대한 어떤 투자로 향후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상당히 이제 크게 나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사채를 보게 되면 이런 공시를 봤을 때 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시 어려워하지 마세요. 별거 없습니다. 사채 공시 제가 뭐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환사채. 네. 회사채인데 SPL셀이 발행한 사채인데 근데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전환사채예요. SPL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 그게 이제 전환사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크게 잘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채나 유증이나 이런 것들로 일단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운영 자금으로 100억 좀 쓸게 라고 나와 있고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사채 만기일은 10월 달이죠. 쭉 내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입니다. 얼마에 전환이 된다라고 적혀 있어야겠죠. SPL세 주식 21,235원으로 전환한다. 잠깐만, 현재 주가가 얼마죠? 19,000원. 더 높은 가격이네요. 그러면 우리 이 사채에 투자한 형님들, 100억 투자한 형님들 손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리픽싱이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사이에 주식이 하락해요. 그러면, 투자자님들, 이 하락한 가격 조정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주가 많이 하락하면은, 한 주당 전환가액은 18,000원으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리픽싱입니다. 근데 얼마까지 조정이 가능하냐면, 스크롤 쭉쭉쭉 내릴게요. 쭉 내릴게요. 자, 이 그대로 읽어봅시다. 전환가액은 산정가액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평등이나 조정 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되어 있죠. 또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 병합이나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이나 감자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비율만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즉, 위에 아까 봤던 그 전환가액 있죠? 21,235원. 요거 곱하기 70%가 리픽싱 최대치입니다. 그 이하로는 못 떨고요. 볼까요? 우리 계산기 한번 꺼내 봅시다. 얼마인가 그게. 자, 21,235원 곱하기 0.7 하면 얼마죠? 14,864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SPR셀이 주가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요 가격에 맞춰 사면 여기 100억 투자한 큰형들하고 단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력 단가가 되겠죠. 큰손 단가. 이 이하로는 조정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거 이자율 0%짜리 사채거든요. 요 큰형님들 요걸로 무조건 벌어야 돼요. 주식 전환해갖고. 이해되셨죠? 자, 사채는요, 요거에다가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전환사채 공시 뜨면은 요거에다가 스크롤 쭉 내려서 누가 100억 투자하는 건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증권사들, 펀드들이 요런 식으로 여기 뭐죠? 한양증권이 20억. 그리고 누가 16억, 누가 8억, 이런 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전환사채 공시 딱 만났다. 그러면은 얼마짜리야? 확인하고요. 100억이네요. 어디다 쓸 거야? 운영자금에 쓰는군요. 그죠? 그리고 스크롤 쭉쭉쭉 내리다가 리픽싱 얼마로 돼 있어? 확인 한번 하자고요. 70%. 그렇죠? 그리고 누가 투자해? 스크롤 쭉 내립니다. 여기 증권, 펀드, 요쪽 얘네들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SPR셀은 어쨌든 투자를 받은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채 발행이 투자 받은 거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요거랑 신주인수거 부사채도 발행을 했던데 일단 투자 받은 거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그 최후 나중에 주가가 조정 나왔을 때 마지막 평단가가 15,000원 정도, 14,800 얼마 했잖아요. 864원. 그 정도 된다라는 거는 알고 투자해야겠죠. 이해되셨죠? 일단 수소에 대한 전망은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차트적으로는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차트 이야기 듣기 전에,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덧글에 보면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는데 링크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보시면 주식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수소 경제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고 그때부터 이제 관련주였었죠. 그리고 이제 급등세를 합니다. 보여줍니다. 급등세를 보여주고 나서 주식은 계속 하락합니다. 맞죠? 요 방향에 대해서는 저만의 특별한 주관적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요렇게 하락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식이 2020년도에 완전히 급등을 이렇게 해요. 1차로 급등하고 지그재그 하다가 완전 수직 상승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 수직 상승했었던 요 포인트를 지지선 이렇게 딱 삼는 거예요. 삼고 나 여기서 지지받아 마라, 지지받아 마라, 지지받아 마라 테스트라고 있어요. 맞죠? 지지선은
확실하게 보이고 고점이 내려온 것도 확실하게 보여요. 지금 여기서 지그재그 와리가리예요. 그럼 이 안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아니면 예측을 하려고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왜? 어차피 계속 이 안에 있을 거거든요. 이것을 벗어나고 나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돼요. 흔히 말하는 요 정도의 삼각 수렴의 패턴은 이 끝자락까지 가면 보통은 급등이든 급락이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방 압력 속에서 하방 시장 속에서 끝자락 가면 보통 급락이죠. 어쨌든 얘가 돌파하고 안착을 하건 아니면 여기서 지그재그 캔들이 큰데 요게 좀 진정되는 걸 확인하건 아니면 빠지면 뭐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큰형님들 평단가 맞춰갖고 사면 되니까 빠지건 방향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은 일단 방향 확인 전이기 때문에 캔들이 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 올라갔는데 재미없이 확 떨어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도 또 떨어지고 왜냐면 지금 위에서 기본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차트가 주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고 밑에는 주류 지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 나니까 확 반등하는 거예요. 반등. 조금만 소식 들려도 조금만 호재 들려도 확 반등하는데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유지가 안 돼. 왜? 추세정이 맞아버리니까. 요거를 뚫고 가든가 깨든가 두 개 하나 보고 들어가야 돼요. 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일단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야죠. 방향 보고 추매하든가 아니면 이번 올라갈 때 목표가 딱 얼마 잡고 그때만 매도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든가 그걸 그때 정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언 받고 싶은 분들이 영상 하단 링크 클에 놀러와 주시고요. 저는 요 녀석이 방향을 정하면 그때 또 후속 영상 찍어서 요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